안녕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수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상되는 대답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 생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세속적인 대답이 마구 튀어나올 거예요. 얘들아,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 있니? 라고 얘기하면 뭐 돈이요, 외모요, 재산이요, 집이요, 차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재능이요. 네, 살아있어야 돈을 셀 수 있는 거고 살아있어야 거울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있어야 산소도 마시고 물도 마시는 거죠. 이렇게 기초적인 것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간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노력 막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막 범벅이 되어 있더니 요즘에는 또 노력하지 마라. 예. 너무 열정을 쏟지 마라. 그쵸? 저는 진짜 열정을 쏟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갈까요? 사실요. 이렇게 편안해지면 더 일이 잘 풀립니다. 아이러니죠. 뭔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의욕을 내야만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사람은 마음이 또 편안해야 일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백조가 호수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감탄하죠. 그렇죠? 평화롭다. 그리고 또 걸그룹 3분짜리 영상을 본다면 또 야, 예쁘다. 감탄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야, 저 장면, 저 3분짜리 영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에는 뭔가가 들어가요. 재료가. 풀만 먹고 그렇게 어려운 동작들을 숨 쉬듯이 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쳐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가장 입맛이 좋고 가장 잠이 많은 그 시절에 풀만 먹고 춤만 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백조도 그래요. 백조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 안에는 없지만 물 밑에서는 다리가 아주 살기 위해 프로펠러처럼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겪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택 근무를 하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온통 일로 가득 찹니다. 차라리 회사를 갔다 오는 게 낫지. 집에서 일하면 항상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일하는 데다 쓰기 때문에 집안에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아이들 스케줄이 뭐였지? 아이들 숙제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스텝이 자꾸 꼬인단 말이죠. 그렇게 다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하지 않겠죠. 와, 저 사람 한가로워 보인다. 그 정도? 그리고 와, 저 백조 평화롭다. 와, 쟤는 이쁘게 태어나서 좋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생각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좀 삐뚤어진 사람이 생각할 거리를 자꾸 이렇게 던져드리는 겁니다. 사실요, 인간의 뇌는 퇴화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부터요, 분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마다 하는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뇌가 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돌도끼 들던 시절에 그 돌도끼 하나 들고 우리가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예민해지고 얼마나 온 사방을 다 신경을 써가면서 사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뇌가 풀가동이 돌아가던 시절이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뇌가 점점 퇴화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뇌도 퇴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넓게 뭐든지 종류별로 해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서 문제집만 보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점점 멍청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간의 뇌가 퇴화되고 있다. 차라리 옛날 옛적 사람들이 더 똑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은 지금보다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지언정 옛날 애가 더 똑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뇌가 퇴화됐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편할 수 있으면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래서 더더욱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인재는 깊은 생각을 하는 인재인데, 수능 문제집만 풀다 보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생존입니다. 생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죠. 저도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와, 사람의 끝은 그저 가루 한 줌이구나. 시작과 끝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력에도 총량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이 있고 우리 인생도 총량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배분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요즘 세상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좋은 거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다 좋은 기준에 모든 사람을 맞춰버려야 되는, 조금 많이 숨막히는, 줏대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교육을 바꾸자 하는데도 이 똑똑한 민족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 하던 대로만 계속하면, 하던 것만 계속하면 내가 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 거지? 어디에 좋지? 누가 이득이지? 제가 육아 전문가 이야기 좀 그만 들으라고, 그만 검색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아이 엄마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죠? 점점 아이 엄마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에게 좋은 엄마가 되라 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난 그렇게 못해, 좋은 엄마가 되지 않을 거면 낳지도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냥 엄마가 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엄마가 되세요. 그냥 사람이 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교에는 사람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그냥 사람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좋다는 기준이 뭐죠? 누구한테 좋은 거죠? 이 세상, 이 사회 기준에 좋은 건가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제 인생은 제 거니까 주관식으로 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관식으로만 볼 수 있죠? 객관식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도. 객관식으로 하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주관적으로도 50%는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50%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럼 좋다는 기준은 어느 쪽의 기준이죠? 좋은 엄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들면, 괴로우면 그것은 객관의 기준이죠. 타인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성향상 독립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에 터치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하고 있던 것에 손대지 말아라 하면 저는 터치 안 합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거의 유전이죠. 예.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직 어린데 그냥 저렇게 두면 어떻게 해줘야지 더 잘 되게. 그것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의 자립심, 그 아이의 독립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선까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그 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주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특히나 한국은 전문가 이야기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하면은 적당히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열정을 0세부터 20세까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은 20세에서 100세까지는 누워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너무 목전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조금 무모하고
바보 같고 뭔가 드라마 같은 현대인들의 그런 인생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100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연속극이에요. 재미는 그닥 없지만 서사가 너무 확실하고 기승전결이 분명한 정말 피곤한 인생이에요. 겪어봤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전문가에 휘둘려가지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뭔가 그럴듯한 전문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뭔가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오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좌절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나는 좋은 아빠가 못 되나 봐.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엄마, 아빠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말고요. 어느 회사 직원 말고 엄마, 아빠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죠. 모두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올바른 교과서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인간의 두뇌는 단순해질까? 적금 통장에 계속해서 꼬박꼬박 돈을 부으면 계속 플러스가 됩니까? 이 질문에 yes라고 하면은 인생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지, 네?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아플지, 또 후유증이 남을지 알 수 없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플지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가 인생에 들어가면은 계속 플러스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있는 거다.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도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아 전문가 분들도 그렇습니다. 왜? 나쁘게 듣지 마세요. 솔직히 하루 24시간 동안 육아를 하는 엄마랑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하는 엄마랑 또 아이 셋 키우는 엄마랑 또 아이를 한 명 키우는 엄마랑 또 다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이 있는 엄마의 육아와 에너지가 20, 30밖에 없는 엄마의 육아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기준선상에 놔놓고 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냥 엄마라는 로봇을 하나 구해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또 싱글맘이다 보니까 그런 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좋다는 기준에 저를 끼워 넣지도 않고 그 좋은 게 저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아프면 응? 내가 넉다운이 되면은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에너지를 배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긴 머리만 4명이에요. 이렇게 긴 머리만 저는 4명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말리고 숙제 보고 공부 가르치는 것만 해도 넉다운입니다. 아이 셋. 저는 에너지 배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라는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좋다 좋다 저런 게 좋대. 좋은 것만 보면 어떡해. 좋은 것만 보고 최악의 상황은 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면 응? 갑자기 엄마가 번아웃이 오면 엄마가 아프면 예, 제가 주말부터 허리를 삐끗해서 침을 맞고 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예, 사람 생존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예, 전문가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엄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엄마는 힘듭니다. 예, 그런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엄마도 다 아이들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아이마다 또 다른 거죠. 저 같은 아이에게는 좀 무심한 엄마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도 많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터치하고 제지하지 않는 그런 엄마가 필요했던 거죠. 엄청 히트친 영화가 있는데 나는 지금 영화 볼 기운도 없고 영화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에 찌들었어. 지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영화가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회에 좋다는 기준을 우러러보고 그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사서 고생한다. 사서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하루에
아이를 2~3시간밖에 안 봐요. 그러면 난 얼마든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를 하루 종일 봐. 그럼 좋은 엄마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 하나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백조는 죽도록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어요. 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도 평범해 보이지만 죽을 만큼 일하고, 사실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죽기 전날까지도 빨래 돌리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냥 엄마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냥 사람으로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노력을 해라. 열정을 불태워라.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야. 마라톤이잖아요. 단거리 달리기 하고 애가 막 뻗어버리면 빨리 일어나. 다음 뭐 가야지 하면 애가 일어납니까? 그 제가 발로 그린 것 같은 그 피라미드 그림도 그 피라미드 상위권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해 본 아이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한 아이도 있을 거예요. 노력은 뭐 비슷하게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비슷하게 들였고 스트레스도 받았고 뭐 타고난 차이가 좀 있겠죠. 또 환경에도 차이가 있고 너무 이 인생을 간단하게 보는데 이제는 좀 많이 화가 나요. 어디까지만 열심히 해라. 어디만 들어가면 된다. 뭐뭐만. 우리 인생에서 안 중요한 구간이 있나요? 청소년 때만 잘하면 되나? 공부를?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업무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도 익히고 길도 익히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학교 공부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집만 푸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이들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가 알려주는 세상, 학교가 알려주는 세상밖에 모르고 거의 자라는데 요즘은 특히나 잘 밖에서 놀게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뭘 본다고 해도 직접 뭔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타인의 인생도 들여다보고 나의 인생도 3인칭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시 시대에는 뇌가 그렇게 발달이 됐는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문제집만 푸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모든 쓸데없는 것도 다 중요했는데 사실은 그 청진기 발명한 사람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종이컵에 실 달아서 전화놀이하는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 그럼 모든 놀이들이 다 쓸데가 없습니까? 때로는 흙도 파보고 때로는 못도 박아보고 응? 때로는 형광등 이제 갈 일이 없나요? 뭐 건전지도 갈아보고 응? 필터 뭐 정수기 필터도 갈아보고 다 사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뭐 가구 조립해서 힘들겠네가 아니라 뭐든지 해보면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길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하건대 저는 그냥 엄마 되고 싶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개개인에 따라서 적당히가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든지 숫자로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숫자로 기준치를 정합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마법의 단어 적당히 적당히 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적당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